미국 볼티모어의 심장부에 자리한 존스 홉킨스 병원의 복도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여기선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미국 남성의 눈빛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만 가능하다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의사는 한국으로 가라는 조언만을 거듭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무엇이며 왜 한국이 그의 마지막 희망의 땅이 되었을까요? 볼티모어에서 서울까지 한 남성의 감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사업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몹시 가난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식료품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대형 백화점에는 모두 제 제품이 있을 만큼 사업체를 확장했고 이제 돈은 남부럽지 않게 많다고 자부합니다. 다들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을 더 뽑아 역할 분담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어 제가 웬만하면 모든 일을 다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제품 연구를 하고 마케팅 방법을 연구했죠. 그렇게 약 30년쯤 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됐더군요. 건강 악화는 사실 불 보듯 뻔했습니다.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나마도 인스턴트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동은 바쁘다는 핑계로 해본 적이 없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전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곤 했는데 워낙 건강 체질이었던 덕에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성 피로인지 컨디션이 개운하지 않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자꾸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입맛이 뚝 떨어져 체중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쯤 되자 주변에서도 큰 병에 걸린 것 아니냐며 걱정할 정도였죠. 거울을 보니 저도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풍채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울 속 저는 불이 쑥 패이고 얼굴색이 이전보다 누렇게 보였습니다. 무기력감과 피로감도 사업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해져 결국엔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거친 뒤 받은 진단은 간암이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간암이라니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이니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휴식과 치료의 기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와 사업 운영을 병행하고 싶었는데요. 가족들이 울면서 치료부터 받았으면 한다는 말에 경영권을 위임하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간암에 걸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을 매일같이 마실 경우 간을 딱딱하게 만들어 염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음주가 간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그마저도 불규칙하게 먹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간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세를 느끼지 못해서 주로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 좋게 초기에 발견했으니 간암 환자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나요? 그리고 술은 이제 평생 입에 못 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저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끔찍한 메스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암세포를 억제하려다 보니 체내의 정상적인 조직과 세포까지 압박한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어요. 수시로 구토하고 복통과 설사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에도 시달렸죠. 온종일 병상에 누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괴로웠던 건 식사였는데요.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거의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밋밋한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밤 맥주에 감자튀김, 피자 등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던 제게는 너무 가혹한 식단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목구멍을 타고 내리는 맥주, 짭짤하고 중독적인 피자의 맛이 생각나 당장이라도 병원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병도 병이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무기력하게 입원해 있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걸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경영권을 넘겨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 4년차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가 없는 동안 회사는 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쓴 사이 임원진들과 직원들은 주인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운영했고 신제품 개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을 보니 제가 아프기 전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더군요.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든 회사인데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회사에 복귀해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본래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병원에서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저는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술도 한 번씩 입에 대게 되고 바쁘다 보니 건강검진도 놓치는 때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건강이 다시 악화된 건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나 싶네요. 암에 처음 걸렸을 때와 비슷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시간이 가며 몸 전체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방문했고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판정을 받았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 자체가 약화됐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어느 정도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형성돼야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준다는데 신체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견뎌야 한다니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싫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제 얼굴을 보며 의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온 병원은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죠. 존스 홉킨스 병원은 수십 년째 미국에서 부동의 1위 종합병원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머나먼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기술력만으로 암 치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치료와 함께 건강 회복을 위한 대체 요법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암 치료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물론 개인 맞춤형 치료와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 치료라는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또 미국과 달리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 없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 의료 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그 어떤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치료를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사업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권유하셨죠.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말이었어요. 살고 싶으면 우선 다 내려놓고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더라고요.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은 망설여지긴 했지만 사실 제가 다니는 병원을 비롯한 미국 병원은 빠르게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응급실도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만 오라고 공지가 되어 있을 정도죠. 위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진료 볼 때도 대기 자체만 몇 시간씩 대기하는 건 일상입니다.
제가 자주 병원을 찾지 못한 것도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데 병원에 가면 하루가 통으로 날아가 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회사를 아예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나니 상당한 수준의 현금이 수중에 남았죠. 비록 사업에서 더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이 정도 돈이면 세계 어디에서든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 누릴 수 있으니 남은 생은 저를 위해 쓰기로 했죠. 그렇게 방문하게 된 한국의 병원은 도착하자마자 왜 의사가 한국으로 가라며 한국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극찬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래되고 낡은 미국의 병원과 달리 한국의 대형 병원은 호텔로 착각할 만큼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건물 자체가 신축이나 다름없어 냉난방 시설이 쾌적했고 내부 집기나 식사의 수준도 매우 훌륭하더라고요. 게다가 외국인인 저를 위해 맞춤식까지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식 문제로 고생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병원마다 종합암센터를 마련해 암 환자에 대한 맞춤식 협력 체계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암 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한 분과에서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증상별로 병원 안에 다양한 분과가 연결되어 개인별로 적합한 치료를 해주는 방식이었죠. 이런 협진 덕에 저는 암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다른 문제들도 수준 높은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었죠.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서비스 수준도 훌륭했는데 의료진들이 언제나 체계적으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라 환자가 방치될 염려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의료진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치료를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아주 친절하게 받을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러웠죠. 그리고 한국의 한방치료 역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대체의학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기력을 올려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의 전반적인 기운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운과 열을 북돋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한약은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약과는 달리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져 흡수가 빠르고 항암 치료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독한 항암 치료에 부작용 같은 증상이 줄어드는 기분이었고 몸에 활력이 돌아 조금씩 운동도 하고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몸의 혈을 자극하는 침 치료나 약침 치료, 그리고 혈관이나 신경에 막힌 곳을 자극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부항이나 뜸 등의 동양적인 치료 방식을 통해 몸이 굳고 뻣뻣해지는 느낌도 완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맛도 돌아 엄청나게 빠졌던 살도 차차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의사가 말했던 면역력과 저항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더욱이 한국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절망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신과적인 진료까지 함께 해준다는 점이 좋았어요. 외롭게 외국에서 치료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상이나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하더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세포가 자극받아 병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마음을 단련하는 치료까지 제공하는 한국의 치료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한창 건강하게 사업을 일궈나가던 때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의료 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훌륭한 기술력과 의료진,
쾌적하고 빠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 한국의 국민들이 정말 부러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